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총선 막판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결국 N번방 명단 공개에 대해 포기 선언을 하고 말았는데요. 선거를 4일 앞둔 주말, 통합당이 N번방에 여권 인사가 관련됐다는 폭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폭로를 안 하겠다고 미래통합당이 밝힌 겁니다. 미래통합당 텔레그램 N번방 근절 TF는 10일 선거 직전 N번방과 관련한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들이 이런 휘발성 이슈로 N번방을 사고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며 폭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통합당 정원석 대변인은 이낙연 아들, 여권 인사 등이 N번방 명단에 있다고 거론되는 데 대해 이낙연 후보 자제부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현재 많은 제보를 받고 있고 여기에 여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체크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느닷없는 이낙연 후보 아들의 언급,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이낙연 후보 아들의 등장,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자백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공작 시나리오는 이랬던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뇌피셜과 주장입니다. 이 공작의 목표는 이낙연 후보였고 타겟은 이 후보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 후보 아들이 N번방에 가입했다는 확인 안 된 가짜뉴스를 무차별하게 배포 유포시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겁니다. 배포 일정은 이번 주 주말로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강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거기에 통합당이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 또한 이런 정치 공작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뉴스공장의 김호준 총수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전 폭로로 김이 다 빠져버려 하나마나한 정치 공작이 되어버렸는데요. 결국 이 정치 공작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들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밀어붙여 반전을 노려보려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저지하고 막아선 게 김종인 총괄 선대대책위원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김종인은 사실 엑스맨이었던 거죠. 그간 그의 행보를 보면 미래통합당 선거 폭망을 이끌어왔는데요.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제명 논란, 말할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반복되는 말실수들, 거기에 정치 공작까지 막아서고 나섰으니 그는 진짜 숨은 공신인 거죠. 우리 추호 선생이 나라를 구하고 말았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황교안 대표에게 당 지도부에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지시하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황 대표의 서울 종로 선거사무소에서 황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은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N번방 사태와 같은 정확한 확신도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움만 일으키고 쓸데없이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짓이라고 한 겁니다. 이는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전날 여권 인사 연루설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제보를 주말께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폭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점을 지적한 건데요.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공작 정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이 본부장에게 가급적 입을 닫고 있으라고 하라며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써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즉각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의 N번방 언급과 관련해 이 본부장에게 경고했는데 어떠한 입장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삼가한 채 N번방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참여한 사람이든 주도한 사람이든 최대한 엄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김 위원장의 회동에서 세월호 막말을 한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려 선거 완주의 길을 열어준 당윤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정치적으로 후보가 아닌 것을 설명했으면 정치 상황과 선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재판하는 식으로 요건이 되냐 안 되냐 하며 소란만 키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어제 저녁 제가 입장문을 내서 정리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황 대표는 전날 밤늦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차 후보는 더 이상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황 대표는 차 후보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말했고 저는 저대로 입장을 밝혔다라며 그 이상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지난 3년간 정부의 여러 실책에 대한 판단으로 야당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줄어든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통합당 열세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업적 성격이 많다라며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총선 대패와 정계 은퇴로 대한민국 정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남았을 뿐인데요.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의 첫날 투표율이 총 투표 참여인원 533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4,399만 4,247명 유권자 중 533만 9,786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국 평균 투표율은 12.14%로 집계된 겁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동시간대 기록인데요. 2017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인 11.7%를 웃도는 수치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치 공작 시도는 아마도 이 높은 투표율을 만들어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이 높은 투표율이 미래통합당의 정치 공작을 포기하게 만든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를 미리 정하고 소신 있게 투표를 하다 보니 가짜뉴스와 정치 공작이 먹히지 않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70년대인 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대로 가면 쉽지 않습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할 힘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수습한답시고 자랑만 늘어놓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슬쩍 감춰주겠지 하는 이런 환상에 빠졌습니다.